자, 돌아온 2분할 루틴 2편, 바로 하체 어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체 어깨는 기존에 진행했던 등 가슴 루틴이랑은 다르게 등 가슴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하체 어깨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기존의 어깨 영상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깨는 혈류를 계속 모아주면서 그 모인 혈류를 활용해서 운동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서 하체는 계속 피로도 쌓아주고 어깨도 그 혈류를 계속 모아주는 형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첫 번째 하체 종목은 스쿼트로 진행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스쿼트 견착부터 스탠스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은지 스쿼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쿼트 진행할 때 스탠스를 어떤 식으로 설정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풀 스쿼트를 하기 위한 가장 안정적이고 인상적인 스탠스를 정확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탠스를 어깨 넓이만큼 그대로 잡아 주실 거예요. 어깨 넓이만큼 그대로 잡아주신 상태에서 힌지를 아주 살짝 걸어줄 겁니다. 편안하게 고관절 힘 풀어주면서 그대로 요추가 말리지 않는 선에서 쭉 내려가 줄 겁니다. 여기가 끝이죠. 근데 여기서 더 많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요추가 살짝 굴곡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허리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고관절의 굴곡 능력을 더 증가시켜주기 위해서는 고관절이 동시에 외전이 돼야지 굴곡 능력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내려가주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냥 고관절의 굴곡뿐만 아니라 이 굴곡이 제한되는 구간에서 동시에 외전이 일어나면서 요추가 말리지 않도록 잡아줄게요. 그렇게 진행됐을 때 당연히 외전이 됨과 동시에 발목보다 무릎이 훨씬 더 열리게 되죠. 이 무릎의 위치로 수직으로 떨어지는 넓이를 스쿼트 스탠스로 잡아주시면 무리 없이 풀스쿼트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견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즐겨 하는 스쿼트의 형식은 로우바 형식이기 때문에 저희는 상부 승모근 쪽에 견착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견갑골 조면 쪽에 견착될 수 있도록 진행해 줄 겁니다. 일단은 어깨가 정확하게 하관된 상태에서 그 상태로 하방 회전이 정확하게 들어가서 잡아줄 거예요. 이 스탠스로 그대로 들어가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로우바 스쿼트 같은 경우에서 팔의 넓이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되면은 이 견착 지점보다 손목의 위치가 훨씬 더 높아지면서 중량에 대한 부하가 이 정확한 적지가 되는 게 아니라 손목에 대한 부담이 걸려서 손목이랑 팔꿈치의 통증이 좀 많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곳이 수평선상에 위치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립을 강하게 쥔 게 아니라 살짝 바깥쪽 엄지검지 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릴 수 있도록 잡아줬는데 이 이유 자체도 엄지검지 축으로 무게중심이 실리게 되면 손목의 굴곡이 더 과도하게 심하게 일어나고 팔꿈치에 대한 부하감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대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등이 밀어내는 힘과 팔이 앞으로 밀어내는 힘이 지렛대가 동시에 작용되면서 이 바벨이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 있지 않도록 유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스탠스, 견착 이것만 완료돼서 스쿼트는 거의 80% 이상 정확한 자세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거, 이 흉곽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흉곽이 절대 상체각이 이런 식으로 무너지거나 하면 안 되고 이 흉상 어깨가 최대한 열릴 수 있도록 가슴 열어놓고 이 명치뼈가 죽지 않도록 최대한 갈비뼈가 다치지 않도록 흉곽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만 인지하신 상태에서 스쿼트를 진행하시면 안정적인 스쿼트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풀 스쿼트를 하기 위한 안정적인 스탠스를 만들어주기. 그리고 두 번째, 상체가 하체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견착을 만들어주기. 그리고 허리에 대한 부담을 만들어주지 않을 수 있도록 어깨 열어주고 명치가 죽지 않도록 열어준 상태에서
흉곽이 무너지지 않도록 상체각을 유지해주기, 이 세 가지만 주의해주시면 80% 정도 안정적인 스쿼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0%, 100% 완벽한 스쿼트를 진행하기 위한 네 번째 방법, 바로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가짐. 스쿼트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은 반복 횟수보다는 5회에서 10렙스 사이에 중량 설정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운동 바로 가시죠. 다음 종목은 레그 익스텐션 찰 겁니다. 하체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 메인 종목 가져가고 레그 익스텐션, 레그 컬, 이렇게 세 종목으로 마무리합니다. 스쿼트에서 앞뒷다리 전체적으로 많이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익스텐션으로 앞다리, 그리고 레그 컬로 뒷다리, 이런 식으로 세 종목으로 마무리합니다. 세 종목 진행하는 만큼 종목마다 실패 지점까지 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익스텐션이랑 레그 컬에서는 꼭 실패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레그 익스텐션 찰 때 대퇴 직근 위주로 찰 수 있는 꿀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퇴 직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고관절을 좀 잘 써야 하고 무릎 관절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익스텐션 패드라고 하면은 단순히 무릎을 피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관절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방금처럼 익스텐션을 진행했을 때 햄스트링이 타이트하신 분들은 무릎 일자를 핀 상태에서 거기서 무릎 관절을 동시에 띄워주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햄스트링 유연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많이 진행하고 익스텐션 차시면은 수축하는 범위에서의 가동 범위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워밍업, 스트레칭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다음 할 종목은 시티드 레그 컬입니다. 시티드 레그 컬이라 하면은 그렇게 크게 설명할 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패 지점까지 끌어낼 수 있는 정신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한 10개, 12개에서 이 햄스트링이 끊어지고 지날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지만 거기서 8개 정도 더 진행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만약에 그 느낌을 알고 싶다면 후면 하체 편 시청하십시오. 신장성 구간에서 최대한 다 늘려주고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내려가 주는 과정에서 무릎 관절이 같이 늘릴 수 있도록 잡아주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시티드 레그 컬 할 때 이 신장성 수축 구간에서 최대 이완 가동 범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골반을 후방 경사로 두기보다는 전방 경사로 둔 상태에서 진행해야지 대퇴 이두에 대한 이완 범위가 훨씬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세 종목 진행했는데도 시간적 여유가 되시고 하체 운동에 대한 강도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레그 프레스까지 진행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체 마무리하고 바로 어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어깨 운동 처음으로 진행할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입니다. 근데 OHP 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하체가 지면을 지지해 주는 건데, 방금 하체를 진행하고 와갖고 오늘 하체 강도가 너무 높았다, 그래서 지면을 지지해 주는 과정에서 무리가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덤벨 숄더 프레스로 변형해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고, 유동적으로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진행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OHP 같은 경우에는 어깨 운동 편에 정확하게 어깨 운동 모든 운동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HP 같은 경우에는 다음 종목에서 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에서 드랍 세트를 사용하면서까지 고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볼륨을 좀 많이 뽑아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대한 고중량을 다룰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어깨 운동 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만 짚어서 말씀드리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축과 이완이 명확하게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부위인 만큼 정적으로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부분이라도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에서 볼륨을 많이 뽑아낼 수 있도록 처음에 15회 정도 가능한 중량 설정해서 바로 진행하시고, 근데 굳이 15회가 아니더라도 그 해당 설정 중량에서 실패 지점을 끌어내고 그 밑에 중량으로 내려와서 그 중량에서도 실패 지점을 끌어낼 수 있도록 잡아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최대한 많이 가져가면서 실패 지점씩 끌어내고 바로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도 그렇고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도 그렇고 견갑골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대한 견갑골의 움직임을 제한해 놓은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쓰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견갑골을 고정시켜 놓고 진행하는 이유는 견갑골이 움직이면 그에 따른 협응근들이 좀 같이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어깨가 주동으로 쓰인다기보다는 협응근들의 비율과 비슷한 정도의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얘를 조금 더 주동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견갑골을 고정시켜 놓고 진행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분할 루틴 2편 하체 어깨까지 마무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2분할을 조금 말씀드린 이유 중 하나는 일반인이나 초보자들 분들은 운동이 주로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거나 저희처럼 막 일주일에 운동을 6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여유가 크지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6번씩 진행하기 때문에 부위당 빈도수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건데, 일반인 분들께서는 주에 그래도 많아야 4번 정도 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3분할, 4분할 아니면 하루에 한 부위씩 이렇게 5분할 루틴으로 돌리게 되면은 일주일에 부위당 한 번밖에 못하거나 아예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루에 1시간 조금 넘게 투자하게 되면은 주에 4번만 운동하게 돼도 모든 부위 2회씩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에 대한 속도가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운동을 처음 입문했거나 하시면은 2분할 루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첫 대회 다이어트 준비하기 전까지 2분할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2분할에서 3분할로 바꾼 이유 중 하나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인해서 어느 정도의 피로 회복이 안 된다고 느껴서 그때부터 3분할로 바꾼 거지, 실제로 저도 첫 대회 준비하기 직전까지 2분할로 진행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2분할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바꿨기 때문에 제가 몸소 느꼈던 운동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